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운동을 할 차례입니다. 원운동. 원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는 힘과 연결해서 힘을 받으면 가속된다는 겁니다. 가속된다 그랬을 때 속도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힘의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고, 속도 변화의 방향으로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는, 중력장에서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는 중력 방향으로만 속도가 변했습니다. 중력 방향으로만 힘이 있으니까, 원운동은 가운데로 당기니까 계속 힘을 주는 방향이 가운데 방향으로 변합니다. 가속도 방향이 계속 변할 겁니다. 자, 원운동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운동은 가운데로 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로 당기는 힘이 없으면 원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원운동에서 가운데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힘의 방향으로, 구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그걸 구심 가속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속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가속도를 쉽게, 방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구심 가속도의 그 방향 크기는 어떻게 되냐?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힘의 방향, 구심 방향이고,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방법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냥 원운동도 요 좌표를 x, y라고 해보세요. x, y라고 하면 어떤 물체가 요게 요렇게 있을 때 x, y로 원운동 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이 좌표가 x와 y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좌표가 x와 y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xy 좌표가 되겠죠. xy 좌표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요 거리 r과 그 다음에 요 각 세타로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거리 r과 요 각 세타로 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죠. 위치는 요 위치를 r이라고 한다면 x성분, y성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x성분이라는 것은 요게 r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r의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y성분이라는 것은 얘가 r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회전 속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회전 속도를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이 회전한 속도 해가지고 각속도라고 하는데, 시간당 각이 얼마나 회전하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회전한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 각이 얼마나 회전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물리에서 사용하는 보통 이 단위는 360도로 나타내지 않고 레디안으로 나타냅니다. 이 각을 1레디안이 뭘 의미합니까? 1레디안이라는 각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만큼 이렇게 반지름만큼 회전했을 때 요 각을 1레디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는 이 반지름 길이의 한 2파이배가 되는 거죠. 2파이배. 원의 둘레는 이 반지름 길이의 2파이배가 돼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원의 둘레는 R의 2파이배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요 물리에서 사용하는 각은 레디안으로 씁니다. 호도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 속도는 보통 오메가로 표시합니다. 오메가. 시간당 요 식을 보면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시간당 얼마나 회전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의하면 이 세타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됐냐면 각의 회전한 각은 오메가 t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초당 얼마나 회전했느냐 하니까 t초 후에는 오메가 t배만큼 더 회전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r 코사인 세타 x 성분은 y 성분은 r 사인 세타로 요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r 빼내고요. 그러면 r 빼내고 그냥 안에 넣어놔도 되겠습니다. 그냥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 넣어놓는 게 보기는 빼는 게 간단하고 개념적으로 넣어놓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웠다는 가정을 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 속도는 X성분의 속도는 X성분의 위치는 이렇게 변하고 Y성분의 위치는 이렇게 변하니까 X성분을 미분을 해버리면 자,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여기 오메가가 시간으로 미분해버리면 오메가가 나오겠죠. 자,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R 오메가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자, 사인은 미분하면 오메가 그냥 바깥으로 나오고요. 코사인이 되죠.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 미분이라는 개념이 좀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약간만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분호 위치 변화가 되겠죠. 위치 변화. 여기서는 위치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거가 요 델타 t가 무한히 짧으면 순간 속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위치가 변했느냐가 요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속도라 그러면 순간 속도를 나타냅니다. 순간 어떻게 속도가 되나 이걸 나타내고요. 그럼 이 순간 속도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 델타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런 개념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속도, 미분의 개념이 됩니다. 아주 작은 델타 t분의 델타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 과정이 이제 미분이라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은 이미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되고요.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으로 되고요. 그렇게 되죠. 뭐 탄젠트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인가요? 아마 그렇게 나오겠죠.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냥 하여튼 모르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여튼 아마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요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좀 이것들을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다. 물리 공부하면서 다른 공부도 이제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가속도는 바로 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니까, x 성분은 시간으로, x 성분의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 오메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r 오메가,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코사인은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오메가 나오고,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r 코사인 오메가 t, r 코사인 세타가 바로 x죠, x.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해가지고 r 사인 오메가 t가 y죠,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빼놓고 나면 x, y.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이라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도 좀 빨리 했는데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운동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원운은 반지름이 r인데 회전하는 속도가 회전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하면 r 오메가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 위치가 r이라고 한다면 요 위치가 r이면 가속도의 방향은 r과 반대 방향으로 안쪽으로 힘 받는 방향으로 가속도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회전할 때, 다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운동에서 위치좌표, R이라는 것은 뭐냐? R이 있다. 그러면 속도는 뭐가 되냐? 속도 V는 크기만 따질게요. 크기만. 크기. 벡터의 크기는 이 절대치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R 오메가 빼고 나면 사인, 코사인 되죠.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 그냥 R 오메가가 됩니다. R 오메가. 그다음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크기만 따지겠습니다. R 오메가 제곱이 됐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위치 R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 하나 툭 튀어나오고, 또 이걸 미분하면 또 오메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여기서 여러분들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해 보세요.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 R분의 V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은 알아야 됩니다. 원운동에서 속도는 R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고,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요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를 조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